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사회 노트 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10단원 환경문제 관련된 대단원에서요. 우리 첫 번째 중단원 기후변화와 그 다음에 온난화, 지구온난화 관련된 내용을 했었죠. 첫 번째 시간에 그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번 두 번째 시간에 영향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들의 어떤 우리가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먼저 기후변화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요.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먼저 국제적인 차원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국가 내부의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개인적 차원에서 어떤 일을 실천해야 하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기후변화를 대하는 자세.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후변화를 대해야 이걸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난번 수업을 들었으면 알겠지만 기후변화라는 게 지구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한두 개 국가가 여기에 대응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사회 모두가 협력을 해서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만 밑줄 쳐보면요, 이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다 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정리해 볼게요. 여러 나라가 지구온난화와 이런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이것만은 지키기로. 그런 국가 간의 약속을 협약이라고 합니다. 좀 적어볼까요? 국가들 간에 우리가 너무 그동안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썼으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협력해서 어떻게 해결해보자 라고 약속을 하는데요. 줄여서 협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1992년부터 2015년까지 총 중요하게 3번 정도의 국제적인 회의와 그로 인해서 약속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부터 국제협약 3가지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도시의 이름이 붙습니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그 다음에 일본의 교토, 그리고 프랑스의 파리에서 전세계 국가들이 협약을 했고요. 적어볼게요. 리오에서는 리오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것이 약 30년 전에 1992년에 열렸습니다. 여기서는 전 세계 정상들이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이게 심각하다는 걸 처음으로 인지를 하고 약속을 한 첫 번째 회의라서요. 우리 조만간 온실가스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줄이기로 모두 약속하자. 알겠지? 요 정도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건 이제 방안은 나오지 않았던 거죠. 목표라든가 이런 거. 그런데 이제 5년 후에 이제 이 리우 협약을 계기로 여러 나라들이 다시 한번 일본의 교토에 뭉쳐서 이런 문서를 만듭니다. 교토 의정서라는 문서인데요. 이것은 5년 후인 1997년에 만들어집니다. 이때 이 의정서라는 것은 서로 국가 간의 뜻을 모아서 협력해서 약속하기로 한 그런 뜻을 담은 국가 간의 공식 문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를 약속을 했다. 문서의 형태로. 어떤 약속을 했냐? 일단 지금까지 환경오염을 많이 시킨 게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걔네는 지금 잘 살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환경오염을 200년 동안 가장 많이 해온 건 선진국이니까 너네 먼저 좀 줄여라. 주요 선진국들아, 너네가 먼저 온실가스를 좀 줄여봐. 그래서 주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너네는 그럴 의무가 있어. 너네가 먼저 좀 해야 해. 이게 바로 교토의정서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 교토의정서에서부터 실시된 새로운 거래 제도가 있습니다. 무엇을 거래할까요? 남으면 돈 주고 팔 수 있어요. 뭐냐? 바로 이산화탄소.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가 각국마다 주어지고요. 그걸 좀 절약해서 남은 국가에서는 그거를 또 팔 수가 있는 이런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가 이때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국가마다 조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아껴 쓴, 그러니까 탄소를 적게 배출한 국가에서는 지금 꽉 다 찬 국가에게 그 권리를 돈을 주고 파는 겁니다. 온실가스에 배출할 수 있는 배출 권한을 요거를 이제 돈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거래를 허용한 겁니다. 그럼 지구 전체적인 양은 지켜지겠죠. 그러니까 부족한 나라에서 남는 나라한테 이제 배출 권한을 사서 쓰는 그런 내용이 이때부터 도입이 됐다. 요게 이제 선진국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2015년에 이르러서는 다시 한번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바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파리 기후변화 협약인데요. 이때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기존의 선진국과 더불어서 선진국 플러스 이제는 개발도상국, 너네도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 거의 20년 후거든요. 그래서 너네도 이제 참여해라. 온실가스 너네도 줄여야 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 요거를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거는 이 세 가지의 이름이랑요, 뭐가 먼저였는지 나중이었는지, 그리고 각각에서 중요한 게 뭔지. 첫 번째 리우에서는 서로 약속을 했다는 의미가 크고요. 구체적으로 나온 건 교토의정서부터입니다. 이 의정서라는 건 이제 문서를 말하는 건데, 선진국 먼저 이때 시작했고요. 거래 제도가 이때 들어왔습니다. 탄소를 배출하는 권한을 거래하는, 돈 주고 파는 제도. 그리고 파리 기후변화 협약, 가장 최근에는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이제 시작이 됐다. 너네도 생각 없이 막 쓰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국제적인 국가 간의 협약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입장 차이가 좀 큽니다. 왜냐면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야, 너네는 지금까지 200년 넘게 다 니네가 지금 오염시켜놓고 너네가 이제 부자 되니까 우리 보고 그만 쓰라고 하는 거냐, 이건 말도 안 된다 라는 거죠. 오염 니네가 많이 해놓고, 개발도상국은 야, 우리는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이제 몇십 년 안 됐다고, 100년도 안 됐는데 니네가 지금까지 한 책임을 우리한테 같이 지라는 게 말이 되냐. 자, 이런 식으로 서로의 입장 차이가 많이 아직 좁혀지지가 못했고요. 그리고 자, 또 중요한 게 두 번째입니다. 이런 협약들을 서로 약속을 했죠. 협력해서 목표에 달성하기로. 근데 이 목표를 실천하느냐 아니면 실천을 다 못했느냐에 대해서 벌금을 내거나 강제할 수 있는 강제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국가 스스로의 노력에 맡겨져 있는 거거든요. 스스로 자체 노력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 누가 안 지켰을 때 이걸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로 지역적인 또는 국가 내부적인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온실가스가 문제니까 온실가스 배출하는 화석연료 안 써야겠죠. 그럼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까요? 깨끗한 거, 새로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우리 자원 시간에 배웠습니다. 풍력 발전이나 바이오매스, 태양광이나 아니면 뭐 새로운 깨끗한 에너지를 개발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쓸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많이 나오는 뭐 친환경 전기차 아니면 뭐 수소차,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자동차들은 달리면서 석유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뿜는 이런 배출도 없겠죠. 즉 전기차는 깨끗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기술도 있어요. 석탄이라는 건 고체잖아요. 근데 이런 고체인 석탄을 액체화시킨 겁니다. 그걸 바로 석탄 액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석탄 고체를 액체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조금 쉽게 말해서 오염이 좀 덜 된다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에너지 아니면 재생 가능한 전기 에너지, 이런 것들을 좀 국가가 개발하는 데 도와줘라. 왜냐면 그래야 온실가스가 줄어드니까. 다음,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 이거는 이제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어떤 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개인적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를 좀 절약을 해야겠죠. 에너지는 전기로 만들고 전기는 곧 석탄으로 만드니까요. 그리고 또 자동차의 연료 사용이 많다 보니까 자동차를 일주일에 나는 월요일 날은 타지 않고 걸어 다니겠습니다 하는 자동차 요일제 같은 제도를 스스로 실천하면 지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환경에 공해를 끼치지 않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한다든가, 온실가스를 내뿜지 않는 그런 걸로 만들어진 친환경 제품을 사용을 많이 하면 전체적으로 온실가스가 줄어드는데 공헌을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자, 요거는 뜬금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고기를 먹는 습관을 좀 줄이면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도 그렇고 특히 온실가스를 줄여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를 막을 수가 있어요. 자, 육류 소비, 왜 이게 기후변화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지 한번 그 연쇄고리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잘 정리해주세요. 우리가 육식을 많이 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육식을 많이 할수록 축산업이 발달하겠죠. 그러면 키우는 소나 돼지들이 많아질 겁니다. 근데 이 가축들이 그냥 크는 게 아니라 얘네가 풀을 먹고 하면서, 좀 웃긴 얘기지만 방귀나 아니면 트림을 하는데 이 양이 그냥 웃고 넘길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방귀나 트림에서 나오는 기체가 그냥 산소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온실가스라는 겁니다. 우리 온실가스에는 크게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비율은 우리 앞서 두 번째 수업에서 정리를 했었는데, 그 중에 메탄이라는 게 4% 정도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탄이 중요한 게, 얘가 실제로 하는 역할은 양은 적지만 이산화탄소가 이제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얘 곱하기 30배의 나쁜 짓을 얘가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많아질수록
기후 변화는 더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이 메탄을 일으키는 가축의 수를 줄여서 우리가 육류 소비를 줄이는 습관을 하면 기후 변화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다음 한편으로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소나 또는 돼지나 또는 닭 같은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자, 그러면 얘네가 있어야 할 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얘네가 먹어야 할 사료가 필요하겠죠. 그럼 문제가 뭐냐? 이 사료를 뭘로 합니까? 옥수수가 보통 많아요. 그러면 이 사료인 옥수수를 키우기 위해서 멀쩡한 숲을 베어내고 거기에다가 옥수수 농장을 차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커다란 나무들이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배출해서 온실가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기능이 줄어든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곧 기후변화가 더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가시나요? 오늘 개인적 차원의 이제 육식을 줄이는 이유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정리 한번 해보면 기후변화를 위한 해결 노력, 국제적 차원에서는 총 3가지의 협약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국가적 차원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육류를 소비를 안 한다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